일본은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이며 미국 다음으로 큰 음악 시장을 가진 국가입니다. 경제력과 문화 소비력이 높은 일본은 원래 내수 위주로 발전해왔지만 K-팝이 미국 등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내자 2010년대 후반부터 세계 진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2010년대 후반까지도 유튜브 같은 글로벌 공개 플랫폼 활용은 거의 없었고 일본 내수 음악은 점점 해외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2000년대 일본 드라마는 아시아에서, 애니메이션은 북미에서 마니아를 만들었지만 개방된 글로벌 시대를 외면하면서 생긴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통해 출연진인 일본 아이돌들의 관심,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 J-팝 아티스트의 관심이 일본의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으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일본은 결국 J-팝의 세계화 기회를 한 차례 놓치게 됐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야 뒤늦게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K-팝이 미국과 유럽으로 도약하는 걸 보고서야 자극받아 움직인 것이었고 손댈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내수 시장을 아시아 음악의 허브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2위 음악 시장의 아시아 가수들을 모이게 만들고 이를 세계 진출의 전초기지처럼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자국 아티스트들은 자국 내 인기를 바탕으로 세계 진출이 좀 더 용이해집니다. 2025년 5월 21일과 22일 일본 교토에서 처음 열린 뮤직 어워즈 재팬 2025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 문화청이 주도한 것으로 일명 아시아판 그래미라는 컨셉입니다. 첫 회인지라 참석한 아티스트는 대부분 일본 가수들이었지만 전 세계의 유명 팝스타들과 K-팝 스타들에게 각종 상을 모두 노미네이트 시키고 상을 퍼줬고 영어로 시상식을 진행하며 향후 아시아와 북미 스타들을 끌어들여 J-팝 아티스트의 세계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쉽게 말해 브루노 마스가 상을 받으러 시상식에 오고 그가 J-팝 가수와 콜라보 무대를 한 번만 해주면 J-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홍보가 되는 셈이 될 테니 말입니다. 향후 이러한 형태가 되는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는 기획사도 있습니다. 일본 대형 댄스그룹 기획사 LDH입니다. LDH는 본래 보컬 멤버와 댄서를 멤버로 조합한 분업화 프로듀싱으로 유명했다가 K-팝의 해외 인기를 보고 보컬과 댄스를 모두 갖춘 팀으로 체질을 바꿔가며 새로운 스타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3년여간 진행된 태국 등 동남아 공략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역으로 태국 대형 기획사 GMM 그래미의 일본 진출을 도우며 일본 내 자원과 동남아 연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계 2위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 해외로 함께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시아 내의 성공을 통해 글로벌로 도약하는 것이며 일본 내 성공이 곧 아시아 내의 성공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한편 중국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일단 중국 아티스트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튜브나 인스타 등 공개 플랫폼 활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인기 플랫폼 틱톡이 있긴 하지만 중국 자국에서는 글로벌 틱톡이 아닌 더우인이라는 중국 사용자 전용 서버용으로만 쓰게 해놨습니다. 이에 중국 인기 가수라 해도 해외의 소위 C팝이 자유롭게 소개되고 알려지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중국의 C팝이 K-팝과 J-팝에 비해 아직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K-팝과 이외 아시아 국가의 모든 음악을 아시아팝, 일명 A-팝으로 묶어 홍보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즉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도 중국의 아티스트도 모두 A-팝으로 묶이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전략은 중국 내에서조차 반향이 크지는 않지만 핵심은 아예 아시아 시장을 한데 묶어 플랫폼화하고 이 안에서 중국 아티스트들이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나타투라는 자국 애니메이션이 중국 내 인기만으로도 전세계 애니메이션 흥행순위 1위에 근접하자 나타투 보기 운동을 벌여 전세계 애니메이션 흥행순위를 1위로 만들어버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즉, A-팝으로 자신들의 음악이 아시아 국가들과 묶이기만 하면 압도적인 인구수와 국수주의 마케팅으로 각종 인기 가수 투표 지수를 중국 가수들로 독점시켜버릴 수 있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뭔가 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남아를 넘어 서구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음악 관문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는 K-팝 무대는 해외 팬덤을 늘리는 데 큰 홍보 수단으로 통하며 일본 가수들에게도 해외로 가는 발사대로 작용하고 있고 일본 가수들은 일본 내 성공뿐 아니라 글로벌 성과를 내겠다며 적자도 감수하며 한국 음악방송 문을 두드리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음악 강자들이 벌이는 플랫폼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앞으로 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인지, 일본 내 경제력과 동남아 연계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일본과 인구수를 앞세워 뭐라도 해보려는 중국, K-팝 무대로 글로벌로 이어주는 한국 사이의 대결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의 아시아 음악시장 플랫폼 주도권을 쥐는 곳은 어디일까요?